어느 날 집을 나섰는데 평범한 파란 하늘 대신 하늘에 엄청나게 밝은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게 된다고 상상해봐. 수평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아침이든 밤이든 그 선이 뚜렷하게 보여. 정말로 이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몇몇 과학자들은 예전에 지구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 오랫동안 우리는 토성을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한 행성으로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연구원들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수백만 년 전에는 우리 지구도 한때 자체 고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야. 세계 여러 지역에 남아있는 고대 충돌 분화구를 연구하면서 몇몇 과학자들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것은 분화구들이 배열된 방식이 마치 한때 지구 주위를 돌던 엄청난 양의 물질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 이 해석이 맞다면 우주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 후에 고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아마도 소행성이나 다른 거대한 천체가 지구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행성의 강한 중력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조각들은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대신 그 조각들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점차 거대한 고리 시스템을 형성했어.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시스템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1000만 년이 넘게 지속될 수 있다고 해. 즉,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구에 고리가 있었다면 그 모습은 어땠을까?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자.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먼저, 만약 지구에 정말로 고리가 있었다면 그건 토성과는 달랐을 거예요. 토성의 고리는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밝게 보입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고리가 실리케이트 광물이 많이 포함된 암석과 먼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런 암석들은 빛을 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리의 색깔이 훨씬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선명한 흰색 대신 넓게 펼쳐진 잿빛띠에 가까울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걸린 약간 붉은빛이 도는 줄무늬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당신이 행성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모습도 다를 거예요. 적도 근처에 산다면 이 선은 하늘 전체를 가로지르는 얇은 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어집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이 하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아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이것이 하늘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광경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늘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물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장면은 더욱 특별해집니다. 고리 안에 있는 먼지와 작은 돌들은 태양빛을 받는 지구의 부분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고 흩뿌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는 어두워야 할 곳에도 약간의 빛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밤이 우리가 지금 익숙한 밤처럼 그렇게 어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고대 생명체들은 머리 위에 거대한 고리가 걸려있는 하늘 아래에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행성의 진짜 역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과학계가 설득되기 위해서는 멋진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지질학자들이 약 4억 6,6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라는 고대 지질 시대에 형성된 암석을 조사할 때 그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통 운석과 관련된 물질들이 갑자기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특정한 시기 동안 우주에서 온 물질들이 우리 행성에 더 많이 도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있는 거대한 소행성이 부서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파편이 퍼졌고 그 조각들 중 일부가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설명은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고대 충돌 분화구의 위치를 면밀히 조사했을 때 하나의 수수께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호주에서 온 한 연구팀이 현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 과거 대륙들의 위치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지구가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륙들은 판 구조론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고대 지구의 지도를 바탕으로 위치를 재조정한 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충돌 분화구들이 지구 전체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대신 대부분은 고대 적도 근처의 좁은 지역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학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암석들이 정말 우주에서 무작위로 부서진 소행성에서 왔다면 왜 지구의 특정 지역만 더 많이 충돌을 당한 것처럼 보일까요? 보통 상황이라면 파편들이 뚜렷한 패턴 없이 지구의 여러 지역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더 현대적인 충돌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도비스기 시대의 분화구에서는 다른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메커니즘이 그 물질들이 지구의 특정 지역을 향해 충돌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고대 지구골이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의 가설에 따르면 과거에는 우리 행성 주위를 도는 엄청난 양의 암석과 잔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궤도에서 서서히 떨어지면서 적도 근처 지역에 더 많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입증된 사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으로 약 5억 년 전쯤에 독특한 충돌구 집단이 형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크레이터들은 단순히 소행성의 흔적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랫동안 우리 하늘에서 사라진 어떤 것에 남은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지구 주위를 돌았던 거대한 고리가 있었고 그것이 서서히 우리 행성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소행성 분열 이론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소행성대에서 거대한 소행성이 부서져 수백만 개의 조각이 태양계 전체로 퍼졌다면 그 흔적이 지구에만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영향은 화성이나 심지어 달에서도 보여야 합니다. 사실 화성은 소행성대에 지구보다 더 가깝습니다. 과거에 소행성 파편이 대규모로 쏟아졌다면 오히려 붉은 행성인 화성이 더 많은 충돌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은 거의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충돌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주 충돌의 자연스러운 기록 보관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대에 정말로 특별한 소행성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증거가 화성과 달에도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초 연구자들은 지난 6억 년 동안 충돌 사건이 동시에 증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구, 화성, 달의 대형 충돌구 약 24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구에서는 약 4억 6,600만 년 전에 충돌 기록이 이상하게 증가한 것이 보였지만 화성과 달에서는 그런 뚜렷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에 분포한 크레이터들이 우연히 모여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특정 지역에서 충돌 흔적이 더 잘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로 소행성이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흔적이 더 많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이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그 암석들의 기원이 화성과 목성 사이의 먼 소행성 붕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사건이 지구 근처에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때 지구고리 개념이 나옵니다. 몇몇 연구자들의 가설에 따르면 아주 거대한 소행성이 우리 행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리에 들어섰고 그 지점에서 지구의 중력이 우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물체가 행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인력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습니다. 지구에 더 가까운 부분이 더 멀리 있는 부분보다 더 강하게 지구의 인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달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통 소행성은 자체 중력이 충분해서 하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이 행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조성력이 더 강해져서 천천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로슈 한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의 중력이 소행성의 결합력을 이기기 시작하는 경계입니다. 어떤 물체가 하나로 뭉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소행성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수천 개의 파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기묘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파편들이 즉시 여러 방향으로, 즉 태양계로 흩어지는 대신 이들 중 상당수가 지구 주위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조각들은 행성에 가까워졌고 어떤 조각들은 멀어졌습니다. 궤도도 길쭉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파편들은 계속해서 서로 충돌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궤도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점차 더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정렬되어 결국 지구 주위에 넓고 둥근 원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적도 주변에서 이것이 형성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행성이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극지방보다 중간 부분이 약간 더 넓습니다. 이로 인해 행성의 중력이 회전하는 잔해물에 작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과정은 파편들의 방향을 서서히 바로잡아 결국 거의 모든 파편이 같은 궤도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거대한 먼지와 바위 고리가 행성을 감쌉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충돌 분화구들은 단순히 무작위로 떨어진 소행성 충돌의 흔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때 지구의 토성과 비슷한 모습을 주었던 고대 고리 시스템의 마지막 조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구만이 고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성도 이런 단계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몇몇 행성 과학자들에 따르면 포보스라고 불리는 화성의 작은 위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행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성은 현재의 궤도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포보스가 화성에 너무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성의 중력이 위성의 구조를 압도해서 포보스가 서서히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다유 대신에 화성은 암석과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리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모델에 따르면 고리가 형성된 후 그 물질의 상당 부분이 다시 화성 표면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부분은 다시 합쳐져서 새로운 위성들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화성의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붉은 행성에서 가능하다면 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현재 우리 달의 기온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거대 충돌 가설입니다. 이에 따르면 약 45억 년 전 과학자들이 테이아라고 부르는 거대한 원시 행성이 어린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암석과 파편이 지구의 궤도로 던져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물질들은 궤도를 돌았습니다. 우리 행성 주위를 돌던 그 물질들이 결국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대 행성 과학에 따르면 지구의 역사상 한 시기에 정말로 엄청난 양의 궤도 파편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과거에 일어났다면 달이 형성된 후 수억 년이 지난 뒤에 그와 비슷하지만 더 작은 규모의 과정이 다시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지구고리가 중요하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충돌 분화구만 설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성의 기후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만약 그런 고리의 두께가 충분하다면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을 일부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어두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성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조금만 변해도 수백만 년에 걸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오르도비스기 후반에 발생한 극심한 지구 냉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입증된 사실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계에서는 가능한 고리들이 대기변화나 자연기후 과정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구에 고리가 있었다면 왜 지금은 없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주에는 영구적인 고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토성의 유명한 고리조차도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이 고리들이 훨씬 더 빨리 사라졌을 것입니다. 행성을 돌고 있는 바위와 먼지는 다양한 중력 효과로 인해 점차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일부는 궤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또 다른 일부는 대기의 희박한 상층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물질들은 천천히 다시 행성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은 미세한 먼지가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더 큰 조각들이 궤도에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 시절에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밤에는 하늘을 둘러싼 밝은 띠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타는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나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지구에 살던 고대 생명체들에게는 하늘 자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오늘날 발견한 분화구들은 우리 행성 역사상 그 놀라운 장애 남은 흔적 중 일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달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고유의 고리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구 주위에 거대한 고리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처음 생겨난 날부터 태양계 전체를 움직이는 힘들에 의해 조금씩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리의 주요 적 중 하나는 태양입니다. 우리의 별은 단순히 빛과 열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전하를 띤 입자들을 방출하며 이 입자들은 태양풍의 일부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이 입자들이 고리의 먼지와 작은 암석에 부딪히면 그들의 전하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지구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원래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 지구의 표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대기의 높은 부분에서 희미한 빛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극지방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밤에 독특한 빛을 줄 만큼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에서 작은 입자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고리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태양뿐만 아니라 달도 역할을 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마다 궤도에 있는 잔해물에 작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달의 반복적인 중력 끌림은 고리에 있는 물질의 움직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자들은 지구에서 멀리 튕겨나갈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안쪽으로 끌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리 시스템의 형태는 완벽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점차 구멍이 생기고 얇아지며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과학자들이 오르도비스기 시대에 지구에 고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수천만 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후 고리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현재에도 지구에 고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보면 정말 멋져 보일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영원히 남는 장식이죠. 분명히 우리 행성의 상징이 될 만한 광경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은 위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GPS, 인터넷, 기상예보, 통신, 항공 및 해운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를 돌고 있는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와 그 위성들 사이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수백만 개의 바위 조각과 먼지를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입자 하나라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 궤도에 있는 소중한 장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더 복잡해지고 더 비싸지며 더 위험해지고 더 많은 임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운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은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두꺼운 고리는 지구의 일부 지역에 도달하는 햇빛의 작은 부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과학에서는 평균 기온이 한두 도만 변해도 날씨 패턴, 생태계,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추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강수량 분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햇빛에 의존하는 생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기후가 아니라
고리에서 떨어지는 물질들입니다. 대부분의 잔해는 대기권에서 평범한 유성처럼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이것은 거의 매일 밤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불꽃놀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편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더 큰 조각들이 대기권 진입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별똥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돌 사건이 됩니다. 수십 미터 크기의 암석 하나만으로도 한 도시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떨어진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고유의 고리가 있다는 상상은 매우 멋지지만 과학은 그것이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고대 분화구와 지질학적 간서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에 정말로 고리가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수억 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어떻게 지구의 기후, 하늘, 그리고 우리 행성의 생명 자체의 역사까지 바꿀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구에 고리가 있었다면 삶의 또 다른 측면이 아마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행성을 둘러싼 우주 공간이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에 위성, 우주 망원경, 그리고 로봇 탐사선을 태양계의 다양한 지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더 높은 궤도 사이에 거대한 암석과 먼지의 띠가 돌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위험도 많아지고 장애물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주선이 지구를 벗어나는 것조차도 잔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우주 통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궤도에 너무 많은 입자가 있을 경우 우주 장비가 성수신하는 일부 신호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보다 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지상에서의 천문학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망원경은 먼 은하, 성운, 그리고 다른 우주 물체들로부터 오는 아주 희미한 빛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영구적으로 빛을 반사하고 흩뿌리는 고리가 있다면 밤하늘의 배경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더 밝아지면 매우 멀고 희미한 물체들을 관측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편으로는 밤의 경치가 훨씬 더 인상적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주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일부를 더 늦게 밝혀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과학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별, 은하, 그리고 다른 행성들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정말로 지구에 다시 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자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성 연구자들에 따르면 고리 시스템은 우주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고리들은 충돌, 위성의 파괴, 혹은 행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소행성들로부터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고리를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세대들 역시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의 가장 멋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를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돌, 흙, 그리고 우주에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몇몇 고대 분화구, 독특한 화학적 흔적, 그리고 현대의 컴퓨터 모델을 통해 과학자들은 오래전에 사라진 한 세계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독특한 하늘을 가졌던 지구, 어쩌면 자신만의 소리를 가졌던 지구,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아직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행성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이 새로운 연구들이 맞다면 수백만 년 전 인간이 등장하기 전부터 살았던 생명체들은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올려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고리가 서서히 사라져 이제는 현대 과학이 풀려고 애쓰는 미스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